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저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격 전입신고, 탄핵 연합 세력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라. 자, 여러분, 지금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어떤 앞으로의 풍향계를 예측해 드렸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어떤 반격을 할 거냐. 자, 그렇다면 6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게 핵심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만 할 거냐. 어제 박근혜 대통령 대구 육아읍 쌍계리, 그 대구 사저에 어떤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전입신고. 이 전입신고를 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퇴원이 임박했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우선 절차를 밟아두는 건지,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 단정적으로 추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퇴원이 이번 3월 9일을 넘기든 넘기지 않던 간에, 또는 넘긴다 하더라도 그리 멀지 않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퇴원을 할 경우에 자동차를 통해 갖고서 대구 달성까지 내려갈 거냐, 아니면 여기 서울 삼성병원 바로 옆에 이른바 수서 SRT가 있어요. 수서 SRT를 타고서 그 대구 동대구역에 내려서 다시 달성까지 차로 이동할 거냐. SRT나 KTX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자동차로 이동하실 거다. 근데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에 내가 네이버를 쳐보니까 새벽 6시 반에 3시간 16분이 걸리더라고요. 중부 고속도로 해가지고 영동 고속도로 해가지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나와가지고 달성으로 가는데 3시간 16분 걸리고 나와요. 근데 청와대 경호처가 운전하는 걸로 가면 2시간 반 이내에 갈 수가 있어요. 중간에 화장실 들리지 않고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때 아마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밖에 나올 겁니다. 네. 여기 서울 삼성병원 입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고 없이 나오시지는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대국민 메시지를 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아마 그야말로 금의 환영을 할 겁니다. 금의 환영을.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현실이 과연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이걸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앞에는 정말 앞으로 어려운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른바 탄핵과 구속에 그리고 지금 삼성병원에서의 저 병원 치료까지 포함하는 그 세월이 그야말로 피눈물 흘리게 한 참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거 못지않게 앞으로 박 대통령 눈앞에 전개될 정치 상황이 결코 녹록한 게 아니다 이거야. 정말로 탄핵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탄핵에 참여했던 세력, 부역했던 세력, 자신을 강제 출당시켰던 이 세력이 지금 윤석열을 중심으로 이른바 탄핵 연합 세력을 형성해놨다 이거야. 이 탄핵 연합 세력을 형성해놨는데 어떻게 뚫고 갈 거냐 이게 어떻게. 거기다가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그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헤쳐나갈 것이냐.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추상 같은 결심, 매 순간순간을 추상 같은 결심을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세력이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런 각오를 해야 한다. 더 굳게 해야 된다. 이게. 윤석열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부터 이른바 보통의 각오를 해서는 이게 대단히 어렵다는 결심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야. 예?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탄핵 연합 세력에 대응해야 한다 이거지.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 이른바 윤석열, 이준석,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그 다음에 앞에 나서지 않는 김무성, 권성동, 장제원이, 김성태, 이런 탄핵 세력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탄핵 연합 세력을 형성했다 이거지. 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나옴으로써 더 이 세력이 강고해졌다 이거야. 무너진 게 아니라 더 내놓고 박 대통령이 대구로 내려간다고 공표한 상태에서 버젓이 유승민과 손잡고 엊그제 서울 신촌 앞에서 이 5인방이 만세를 불렀다. 만세를.
탄핵 연합 세력 만세를 불었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 윤석열이가 집권한다. 이 집권할 경우에 최악의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냉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누굴 찍던 간에 바로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을까 하는 원초적인 본질적인 문제에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한다고 봐요. 그 침묵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윤석열 자신을 지지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과 환경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야멸차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발로 차버린 거야. 안철수도 차버렸어. 근데 안철수는 자기 계산 때문에 스스로가 들어온 거야. 구조적으로 봐야 돼. 안철수는 윤석열이가 발로 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발로 걸어온 거야. 자기 발로.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가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윤석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이 계기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 전국 그리고 머지않아 대구에 내려가서 거주하면서 매일매일 정말 이 탄핵 연합 세력을 역사의 심판대, 네? 역사의 법정에 올려 세우겠다라고 했던 감옥에서의 다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의 다짐을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그 이른바 영장을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다시 영장을 재청구한 윤석열과 법원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판단이 들었다. 진실은 훗날 역사의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의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그 역사의 법정을 누가 만들어주겠냐 이거야. 누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 역사의 법정을 과연 만들어줄 거냐 이거야. 여러분, 이규택 대표님이 한번 여러분께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성균관대학교 그 로스쿨에서 특히 상법을 강의하는 한석훈 교수라고 검사 출신 그 교수가 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이 책이 있어요.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천벌을 맞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천벌을. 네? 제가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한석훈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6개월 동안 국회 탄핵 소추 결의안하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6개월 동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그 판결문을 6개월 동안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참, 이거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 공부해. 우리 정말 진지하게 공부합시다. 자,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질렀다는 그 사건이라는 것은, 네? 검찰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네, 여러분, 2016년 12월 3일 날 탄핵 소추안이 올라갔죠, 국회에. 자, 이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사건인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 수사는 개시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국회 나름대로의 사실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 소추를 한 것부터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눈을 감을 수가 있겠냐, 이게. 어떻게 정말 억울해가지고. 감옥에서 버틴 것만 하더라도 이건 기적인 거야.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시작도 안 했는데 특검 같은 경우는 국회가 탄핵을 해버린 거야. 두 번째, 탄핵 소추 헌재가 충분한 사실 조사를 하지도 않고 헌재도 조사도 하지 않고 석 달 만에 결론을 낸 것은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거야.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거야. 형사재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웠던 소위 말한 누명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헌법재판소가 심판 절차를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정지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정지하지 않고 계속 한 거야. 재판은 재판대로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두고. 세 번째 뭐냐? 그런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헌재에서 파면을 시켰잖아요. 파면시킨 상태, 파면 이후에 나온 1심 판결에 제기된 의혹의 대부분이 무죄가 난 거야, 무죄가.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사실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참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공부를 해, 공부를. 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 둘, 세 가지가.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이야기를 이 한석훈 교수가 법률가 입장에서 정리를 한 거야. 법률가 입장.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의 탄핵 사유 중 범죄 혐의, 그러니까 탄핵 이유가 모조리 법원의 재판 결과 상당 부분이 무죄로 선고되었거나 유죄를 받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 직권남용죄,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죄도 유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무죄라는 거야. 이 헌법재판소 판결과
이 국회 탄핵소추 결의안 통과와는 별도로 법정에서 모든 재판에서 다 무죄를 받았다는 거야. 무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직권남용죄, 제3자 뇌물수수죄 모두가 무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국정농단 게이트가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도 아니고 최서원 게이트다 이거지. 이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 이거 보세요. 1분만 더 합시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보고서나 이건 문서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잡아넣었잖아요. 해당 문건이 법령상 비밀로 분류된 문건도 아니지만, 연설문이 무슨 비밀 문건이야?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 수행에 조언을 구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조력자에게 문건을 보낸 것이므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는 국가 기능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누설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직권남용죄는 박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알고 있었다. 최순실이가 돈을 그렇게 땡기도록 땡길 거란 사실을 박 대통령이 알지 못했다는 거야. 제3자 뇌물수수죄. 네? 이건 대가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가 대가를 얻을 거라는 걸 알고 했다면 이건 제3자 뇌물수수죄가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야.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올가놓은 모든 것이 무죄라는 거야. 네, 제라늄 지혜치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뭐냐? 이 자들을, 반탄핵 연합 세력을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역사의 법정에 세워가지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나는 눈을 감을 수 없다.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나는 진심이고 나는 결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역사의 법정에 누가 세워야 되느냐? 누가? 그 역사의 법정을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탄핵 연합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천년만년 권력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이 탄핵 연합 세력에 맞서 가지고 반탄핵 연합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 탄핵 연합 세력이 어떻게 하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려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는 명확해졌다 이거야. 윤석열과 안철수의 이 단일화가 이루어진 오늘 더 결심을 해야 한다는 거야. 반드시 진실이 역사의 법정에서 밝혀지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반탄핵 연합 세력을 구축하는 거,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거야. 진정으로 야당다운 야당을 박근혜 대통령이 건설해야 한다. 그래서 2024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반드시 제1야당을 만들어야 한다. 제1당.
그 제1당을 만들어 가지고 역사의 법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숙명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온 우리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